40페이지 법률행위 요건 갑니다. 이제 두 번째 봐요. 요건에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 있고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 있어요. 자, 계약 생각하세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즉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갑과 을,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계약을 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의 목적. 그 다음 반드시 법률행위가 되려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해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계약을 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필수 요소,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했어요. 계약이 성립했죠. 이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다시 효력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당사자에 관한 유효 요건으로서 당사자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법률 행위를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남의 도움, 법정 대리인 도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온전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행위 능력이에요. 자, 목적은 저기 있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돼요. 자, 의사표시는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표시는 서로 일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이 의사표시는 아무런 문제, 하자가 없어야 돼요. 사기 강박과 같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했고 이 효력 요건도 다 갖췄다면 이 계약, 법률행위는 드디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돼요. 성립했고 효력 요건에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효력 발생합니다. 유효. 그런데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는데 이 효력 요건에 펑크가 발생해요. 어느 하나에 펑크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가 아닌 효력이 없거나 무효이거나 또는 유효인데 취소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립은 했지만 효력 요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돼요. 여기서 이제 무효 취소, 이제 문제가 발생.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의사 능력은 판단 능력인데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무능력이라고 해요.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요. 무효. 의사 능력이 없다. 무효. 첫 번째 무효. 자,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계약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을 제한 능력자 그래요.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는 세 사람이 있어요. 아직 어린 놈, 미성년자. 그 다음 맛이 간 사람,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 이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사람, 그래도 맛이 간 사람. 피한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해요.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예요. 19살이 안 된 놈, 미성년자, 어른이 아직 되지 않을 미예요. 부정어귀가 미 또는 비자, 불자로 나와요. 자, 어른인데 성년인데 후견 뒤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피성년 후견인. 한정적으로 뒤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당신은 성년 어른이지만 할아버지 당신은 치매 상태이기 때문에 성년이지만 후견을 시작합니다라는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법원에서 떨어져야 돼요. 아버지가 자꾸 할머니들한테 재산을 날리면은 자식이 아버지 데리고 가요. 법원에 가서 판사님 우리 아버지 이것 좀 때려줘. 성년인데 후견을 개시 좀 해줘요. 자꾸 재산 낭비해요.
여친들한테. 그럴 때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이 떨어지면 피성년 후견인. 이제 어른이지만 혼자서 계약 못 해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이 개시된다 그래요. 한정 후견이 개시. 자,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에서 나와요. 대리권 소멸 사유로. 그래서 해야 돼요. 대리권 소멸 사유로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해요. 자, 대리인이 사망했거나 막갔거나 거지됐거나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대리인이 거지되면 파산하면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때 나와요. 그때. 그 외에는 절대 안 나와요. 이 두 단어는 대리권 소멸 사유에서 나오고 어디 돼도 안 나와. 거기서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니까. 대부분은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가 예로 나와요. 그래서 만 17세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미성년자. 자, 제한능력자는 혼자서 계약하면 안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하거나 법정 대리인야에 대신해 주거나 대리해 주거나. 그런데 법정 대리인 동의 얻지 않고 법률행위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법이 규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취소 사유,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예요.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래서 우리 민법에 정한 취소 사유, 첫 번째,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취소 사유에 해당돼요. 취소 사유. 자, 제한능력자는 동네가 지금 법률행위 동네다. 법률행위 동네. 따라서 갑이 17살짜리인데 을한테 지 소유 아파트를 파는데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다. 법률행위를 부모 동의 없이 했다. 그러면 이 제한능력자 갑이든 법정 대리인 부모든 이 매매 계약을 일단은 유효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게 해줘요. 취소. 그러면 취소하면 계약은 5월 1일 날 했지만 취소를 나중 2달 뒤에 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 매매를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소급 무효로 날려버려요. 무효로 날려요. 자, 그러면 무효가 되면 혹시 을한테 키도 넘겼고 등기도 넘겼다. 매매가 취소로 무효가 되면 매매가 결국 무효죠.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따라서 서로 얘가 소유권 복귀하고 채권법상으로 무효의 효과 서로 받은 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매매대금 5억 받았다면 너는 돌려주고 너는 키 넘겨주고 등기 말소하고. 그런데 이놈이 그 사이에 병한테 팔아 제꼈다. 매매로. 자,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항상 갑과 을. 계약 당사자로부터 새로 거래했던 놈을 제3자. 자, 이놈 병은 을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믿고 산 선입니다. 3자는 99%가 선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앞 법률관계가 취소될지 모르죠. 당연히. 얘가 전 갑을 병은 관심도 없어요. 중개사 사장님도 모르고 병도 모르고 다 선입니다. 자, 갑은 을한테 취소하고 병한테 들이댑니다. 이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놔. 내 키 내놓고 등기 말소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선의의 3자에게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다. 이유를 알아야 돼. 법률행위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모든 3자, 선이든 악이든 모든 3자에게 다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능력 취소는 동네가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지금 우리 법률행위 첫 번째 동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제3자가 선의를 하더라도 선의 3자에게도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대항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취소의 효과에서 나와요. 취소 효과. 지금은
우리가 입문 때 했기 때문에 한번 언급한 거예요. 자꾸 들으면 이제 내게 되거든요. 11월 달보다 훨씬 낫죠? 지금 들으니까. 이게 반복의 효과예요. 앞으로 계속 나아질 거야. 계속. 저는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온 놈만 계속 패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온 거 흘러가는 그런 거 안 패요. 그런 거 어차피 몰라도 지문 오지선다 5개 중 3개만 정확히 알면 그 문제 맞춰요. 5개 다 몰라요. 1년 동안 합격에 나가려면 5개 곱하기 40문제, 200개 지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각 문제당 정확히 3개만 알면 돼. 2개는 흘러가요. 별 3개짜리에 거의 80점까지는 박혀요. 정답이. 그 마인드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하나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꼭 장난치는 놈의 장난쳐. 이런 놈의 장난쳐. 선이니까 선의의 삼자에게는 제한력 취소는 대항할 수 없다 하면 우리가 선의의 삼자가 많이 보호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내 결로 돼 있지 않으면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홀라당. 그래서 반드시 중심 잡아요. 제한능력 취소는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절대란 얘기는 모든 삼자에게 다 취소돼요. 따라서 내나 할 수 있다로 끝나.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당사자에 관한 효력 요건으로서 의사 능력이 없다. 무효.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는 취소. 자, 일단 이 2개를 정리할게요. 자, 법률 행위 요건, 뭐 별거 없어요. 자, 성립 요건 갑니다. 2번.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갑과 을이 있어야 되고, 계약을 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필수 요소,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 3개만 밑줄 하시고, 특별 성립 요건, 이건 X에 버리세요. 보지도 마요. 다 우리 시험범위 아닌 거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0년 동안. 자, 법률행위 효력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으로서, 자, 당사자에 관한 요건으로 의사 능력 있어라, 행위 능력 있어라. 밑줄. 자, 2번 목적에 관한 효력 요건으로서 법률행위 목적은 자 밑줄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각각 분절해서 밑줄 하세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3번 의사표시에 관한 효력 요건으로는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이 의사표시는 아무런 문제, 하자가 없어야 돼요. 자, 이 모든 3가지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돼요. 유효. 자, 오른쪽. 특별 효력 요건은 이건 시험에 나와요.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 이게 3월에 할 거고. 자, 오른쪽 넓혀보게 보세요. 넓혀보게 박스 시커먼스. 능력에 관해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죠. 자, 권리 능력이 뭐냐? 시험에 안 나와요. 절대.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권리 능력 취득. 그 다음에 사망하면 상실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권리 능력자예요. 자, 의사 능력. 시험은 이제 의사 능력도 나 권리 능력 그래서 절대 안 나. 읽지도 마.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은 판단 능력을 말해요. 내가 이 계약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거기 있죠? 판단 능력. 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즉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치매 노인 생각하시고 치매 노인 판단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치매 노인이 한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밑줄 무효예요. 자, 첫 번째 무효 사유예요.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무효. 자, 행위 능력 이게 중요하죠. 법률 행위를 혼자서 남의 도움받지 않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의미 같은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2번부터 이제 알아야죠. 이와 같은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즉 혼자서 계약할 수 없는 사람, 밑줄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는 세 놈, 밑줄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세 놈이에요. 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이놈들이 했다. 일단은 유효 밑줄. 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이 정한 첫 번째 취소 사유가 제한 능력이에요. 제한 능력.
그래서 제한력자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나중 되면 기초가 돼요. 기초. 지금 밑줄 마시고. 자, 이제 법률행위 목적 가는 거예요. 목적.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이제 목적 가장 중요하죠.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먼저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 무효가 돼요. 목적을 흠결하면 다 무효가 돼요. 확정할 수 없다. 무효. 불능. 무효. 강행복 위반. 무효. 반사회. 무효. 불공정. 무효가 돼요. 자, 확정에서는 시험에 딱 하나만 나와요. 계약 목적은 확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의 목적이 확정되는 게 뭐냐?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매매 목적물, 가업이 가지고 있는 10개 건물 중 뭘 파는지,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은 얼마로 할지, 이게 이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매매 계약에 있어서 어떤 물건을 팔지, 대금은 얼마로 할지. 자, 특정이 돼야겠죠? 확정. 그런데 확정이 안 돼. 뭘 판지도 모르겠고 금액도 확정이 안 돼. 그러면 확정할 수 없다. 무효가 돼요. 문제는 언제 확정돼야 되느냐. 언제 시점이에요. 계약 체결 당시 매매 목적물하고 매매 대금이 확정돼야 되느냐. 원래 성립 당시 기준으로 다 판단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계약 당시 꼭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라도 확정되면 돼요. 즉 계약 체결할 때는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어떤 방법만 정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확정시켜도 돼요. 그대로 옵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꼭 계약 체결 당시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요. 계약 당시, 즉 5월 1일자에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꼭 픽스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라도 확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정해놓으면 돼요. 즉 예를 들면 갑이 지 아파트를 을에게 팔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막 뛰어. 아파트 값이. 팔긴 팔아야겠고. 그럴 때 갑이 을한테 제안을 해요. 원래 5억에 팔기로 했는데 을 보다시피 아파트 값이 요즘 막 올라가. 나 5억에 못 팔겠어. 그러면 원래 계약은 이제 체결이 안 될 텐데 갑이 제안을 해요. 을 5억에는 못 팔겠고 3달 후 잔금 줄 때 그때 시가로 그때 매매 대금을 결정하자. 지금 정하지 말고 3달 후 시가로 매매 대금 확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 체결 당시 꼭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기준만 정해놓으면 돼요. 이것만 나와요. 잘 나오지도 않고 30년에 한 번 나왔는데 2번 나왔어. 2번. 자, 확정 봐요. 확정. 2번 봐요. 자, 시험은 양가로 2번만 나와요. 판례 바로 갑니다. 아니야. 일단 2번을 봐요. 자, 확정돼야 되는데 그게 1번이에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돼야 되는데 자,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밑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계약 당시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행기까지는 사후에라도 그렇게 바꾸세요. 사후에라도 나중이라도 확정할 수 있는 표준 밑에 방법이나 기준을 적으세요. 사후에라도 나중이라도 확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기준만 있으면 돼요. 자, 판례 문구가 더 좋아요. 어떻게 가느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자 밑줄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될 필요는 없다. 그게 특정이 확정이란 말이에요. 법률행위 목적은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될 필요 없다. 저 본문하고 똑같죠?
나중 밑줄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밑줄 방법과 기준만 계약할 때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그대로 외우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거예요. 그걸 본문에서 하고 방법이나 기준은 본문에 없잖아요. 판례로 이어서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줘요. 뭐 확정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30년에 2번 나왔어. 2번.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30년에 2번. 하지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장난치느냐?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X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외워놔야 돼.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나중이라도 확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기준만 정해놓으면 괜찮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가능 반대 불능이죠. 자, 오른쪽 가요. 11월 달에 많이 했어요. 불능의 종류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계약 체결 전에 불타 없어졌네.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했는데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멸실됐네. 계약 체결 후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11월에 해서 생각나죠? 자, 다시 한번 봐요. 중요하니까. 갑이 지 건물을 을에게 매매합니다. 5월 1일자에 계약서를 썼는데 이미 이 건물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멸실됐죠. 화재 등으로. 그러면 매도인 갑은 계약서 쓰면 소유권을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데 건물이 한 달 전에 이미 멸실했다. 건물이 멸실하면 소유권도 사라져요. 건물이 없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져요. 불능. 이 불능 소유권 넘겨주고 싶어도 건물이 없죠? 소유권도 없죠? 채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게 불능이에요. 불능. 소유권 이전 채무가 항상 불능에 빠져요. 자,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됐죠? 따라서 이 불능을 처음부터 불능해서 처음 시자 써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불능이네. 처음부터. 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건물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불능. 자,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 계약은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없었죠. 따라서 너는 무효야. 그래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이게 원시적 불능의 효과예요. 자, 두 번째,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했는데 계약 체결한 후 넘겨주기 전에 멸실해 버려요. 자, 시점이 건물이 멸실했으니까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 역시 불능이에요. 역시 불능. 그런데 불능 시점이 계약 체결한 후 불능에 빠졌죠. 후 멸실이니까. 그러면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 그래요. 그래서 멸실 시점이 계약 체결하기 전이냐 계약 체결한 후냐에 따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고 이 경우 계약 체결한 후 날아간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은 유효로 해줘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유효. 시험은 이게 훨씬 잘 나와요.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다. 한글로 풀어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그런 단어로 시험에 나와요. 우리 외우는 것은 한자로 외워야 돼요. 유효는 효력이 있다. 무효는 효력이 없다가 같은 말이에요. 이걸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자,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할 때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굳이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 바로 무효. 하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다 반대예요. 전후가 반대. 처음부터 하고 나중, 후가 반대. 무효 반대, 유효예요. 다 반대야.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은 전후죠. 전후니까 유효. 그대로 외워주면 돼요. 별 3개니까. 이게 가능에서 나오는 불능이에요.
나중에 이제 계약법에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죠. 그럴 때 이 갑과 을 사이 법률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 이건 계약법에서 배울 거예요. 채무 불이행하고 위험 부담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그건 이제 나중에 계약법 2월 달에 할게요. 2월 달에. 자, 이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은 예보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 동그라미. 계약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이 이미 멸실됐네요. 이 경우 이 매매계약은 2번 무효 동그라미. 그래서 예하고 효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 시험 지문에 나와요. 무효다라고. 자, 여기 2번에 별 3개 하시고, 그 다음 후발적 불능.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의 목적이 실현 가능했죠. 즉 건물이 있었죠. 소유권 넘겨지 가능했어. 그런데 그 후 멸실로 불능에 빠진 경우에. 자, 예로 공부합니다.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했어요. 그런데 그 후 동그라미. 그 후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멸실.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후발적 불능 계산하고, 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 이번에 두 번째 줄 유효 동그라미. 여기 별 3개예요. 후발적 불능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멸실됐다. 머릿속으로. 후발적 불능은 우리 시험 지문에 뜨지 않아요. 원시적 불능도 우리 시험 지문에 뜨지 않아요. 계약 체결 전 멸실된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만 떠요.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효력이 있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어긋나면 X 지문으로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유효.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 계약법에서 할 내용이에요. 굳이 지금 안 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적법성. 적법성도 인문에서 많이 했어요. 법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하고 안 지켜도 되는 임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임의 규정은 단어 자체에서 당사자가 마음대로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 단어에서 느낌이 와요. 국민들 반드시 지켜 강행적으로 국민을 구속해요. 강행 규정. 자, 이 의미가 2번에 있어요.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어. 반드시 지켜라. 하지만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어떤 법주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다예요. 그래서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이게 강행규정, 임의규정의 의미고, 그러면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위반했어요. 위반했을 때 당연히 법이 지키라고 만든 법을 국민이 안 지켰으니까 가행법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행법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보는 강행규정이 있다 이거예요. 자, 설명 들어봐요.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는데, 임의규정은 법은 A라고 돼 있지만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우리는 B로 합시다 라는 특약이 먹혀요. 이 특약 유효. 즉 당사자가 법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임의로 법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다. 임의규정. 계약법 파트, 계약자의 원칙. 하지만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위반했다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지키라고 만든 법을 위반한 계약을 우리 법이 힘을 줄 리가 없어요. 따라서 무효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하면 그냥 맞는 지문이에요. 단속규정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원칙이라 그래.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예요. 그런데 예외가 발생해. 강행법규를 위반했는데도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로 보는 법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행법규는 다시 위반 시 원칙대로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하고, 위반해도 유효로 보는 단속만 될 뿐, 처벌만 받을 뿐, 효력 자체는 인정해주는 유효로 보는 단속 규정, 이렇게 두 개로 다시 구별을 해요. 시험은 뭐가 단속 규정이냐? 이게 80% 나오고 효력 규정은 30년에 2번 나왔어요.
올해 32에 나왔어요. 30년에 2번. 거의 안 나와요. 단속 규정이 계속 나와요. 자, 단속 규정. 가장 중요한 게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법을 위반했지만 유효로 봐요. 두 번째가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예요.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허가받지 않고 음식 팔았죠. 포장마차 생각하세요. 포장마차에서 내가 순대 사 먹었어요. 떡볶이 사 먹었어요. 법은 위반한 음식 판매 행위지만 이거 유효로 봐요. 유효. 오버하이트 국민에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얘기 안 했나? 무효가 되면 서로서로 받은 거 돌려줘야 되죠. 5,000원 포장마차 주인 나한테 돌려줄 수 있죠. 근데 나는 떡볶이 먹은 거 어떻게 오버하이트 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이 불가능해요. 이걸 고려해서 국민들 오버하이트 안 해도 돼요. 유효. 무효로 안 만들어요. 무효로 하면 받은 거 돌려줘야 되죠. 오버하이트.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자, 허가받지 않고 했다. 다 유효예요. 공법상 제한이 있죠. 허가받아라, 신고해라, 등록해라. 다 유효로 가요. 물론 예외 있어요. 예외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나오면 유효예요. 유효. 단속. 처벌만 할 뿐 효력 자체는 인정해 줍니다. 자, 중간 생략 등이 가장 중요하죠. 갑을병.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을이 갑을 또 사서 그날 딴 놈한테 팔아도 네 앞으로 등기하고 이전 등기 넘겨줘. 이게 법 규정. 그런데 을이 지 앞으로 등기를 박으면 세금에 노출돼. 세무서에 타켓이 되지.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법을 위반했죠. 갑에게서 병으로 다이렉트 이전 등기. 병을 최종 맨 마지막 매수인. 갑을 최초가 나와야겠죠. 최초 매도인. 을을 가운데 끼었다. 중간자. 따라서 중간자 을의 등기가 생략된 채 등기가 됐다 해서 이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 그래요. 자, 이 중간 생략 등기의 매매 계약을 미등기, 등기하지 않고 전매했다 해서 미등기 전매 행위 그래요. 자, 이 법률 행위, 미등기 전매 법률 행위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물권 행위예요. 둘 다 법률 행위예요. 매매는 채권 행위, 법률 행위. 등기는 물권 행위, 법률 행위예요. 법을 위반한 두 개의 법률 행위예요. 원래 법 위반하면 효력 인정 안 해야 돼. 무효로 가야 돼. 자, 병, 너 무효야. 법 위반했으니까. 강행법 위반 무효. 그러니까 병이 그러는 거죠. 야, 을, 내 등기 무효래. 법 위반해서. 너 빨리 네 앞으로 등기하고 법대로 나한테 이전 등기 넘겨. 즉, 무효 처리한들 어차피 와요. 등기를 박아 일주일 후에. 왜?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병은 이건 무효 처리해도 결국 며칠 후 새로 등기 박습니다. 무효 등기 말소하고 법대로 정상 등기를 밟아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굳이 어차피 등기 다시 올 걸 굳이 무효 처리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매매와 같은 실체가 있다면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법을 위반한 이 등기라도 유효로 봐주겠다. 이게 실체관계 부합 법리예요. 등기 파트에서 나오는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비록 법을 위반한 등기라 하더라도 유효로 봐요. 자, 등기가 유효니까 미등기 전매행위 이것도 같이 맞춰줘야 돼요. 유효로. 왜? 이걸 매매를 무효로 보면 등기도 무효로 가야 돼요. 매매가 무효면 물권행위 유인론에 따라 등기도 무효로 가야 돼요. 근데 등기를 이미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전매행위도 유효. 결국 해당 법 규정은 단속 규정. 이렇게 쑥쑥 가는 거예요. 단속 규정이니까 위반해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유효. 이렇게 해도 되고.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결국 이건 해야 돼. 실체관계 부합은 등기 파트 물권법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하면 돼요. 중간 생략 등기는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체관계 부합에 따라 유효. 해당 법 규정 단속 규정으로 봐서 유효. 미등기 전매행위도 법을 위반했지만 유효. 단속 규정으로 봐서.
그래서 이 중간생략 등기가 6번 나왔다는 얘기죠. 6번.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로 끝나는 거예요. 유효. 이게 5번 나왔고 올해 처음 단속 규정이라는 말이 우리 시험지문에 떴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떴어요. 단속 규정이라는 단어는. 자, 단속 규정이란 말이 처음 떴죠. 자, 효력 규정.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적법과 관련해서는 효력 규정 봅니다. 2번. 자, 효력 규정이란 게 뭐냐? 1번에 1번. 강행 규정 중 강행 규정이자 밑줄 위반. 강행법규 위반했을 때 무효로 보는 효력 규정 이렇게 외우세요. 자, 무효가 밑에 두 번째 나왔어. 위반했을 때 그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 효력을 부정했죠. 그 밑에 써요. 무효라고. 효력을 부정하는 게 무효로 본다 같은 말이에요. 효력 부정하면 무효. 이게 효력 규정이에요. 자, 단속 규정 봐요. 2번에 1번. 강행법규 중 강행법규에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효력은 두 번째 줄 부정하지 않는 규정. 효력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효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유효하고 같은 말. 그러니까 단속 규정 오른쪽 여백에 유효 적어버려요. 유효. 위반했는데도 위반 밑줄하고 위로 올려서 유효. 이 유효 두 글자가 필요해요. 법을 위반했는데도 강행법규를 위반했는데도 유효. 이 법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 단속만 될 뿐 처벌만 할 뿐 법률행위 효력은 인정해줘요. 그래서 얘가 시험 나와. 2번 밑줄 중간 생략 등기 이거 6번 나왔어. 6번. 그 다음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지금 이 두 개만 해요. 중간 생략 등기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법을 위반했지만 유효로 봐요. 해당 법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봐서. 단속 규정으로 봐서. 중간 생략 등기 별 3개 합니다. 별 3개. 별 3개. 자, 넘겨봐요. 자, 오른쪽에 효력 규정에 관한 판례 있죠. 이 중 하나, 둘, 셋, 넷, 5개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 6개는. 즉 하지 말란 얘기예요. 시험에 나온 건 3개인데 그것도 30년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자, 넘겨요. 나중에 필요할 때 제가 체크해 드릴 거니까. 자, 단속 규정 있죠? 2번에 1번. 그거 봐야 돼요. 체크하고 체크를 제가 앞으로 판례 박스가 나오면 봐야 될, 복습해야 될 판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1번을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시든지 동그라미 하시든지 알아서만 표시하세요. 제가 표시하지 않은 판례는 복습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1월 달하고 제가 3월 달에 봐야 될 판례는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판례 박스 내에서 그 판례만 보세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판례예요. 왜 판례 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을 한 번에 읽어봐야 되느냐? 판례 문구를 자꾸 읽을수록 민법 실력이 올라가요. 문장을 해석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세요 하는 판례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거기서 키워드를 어차피 뽑아내야 돼요. 결국 중간생략 등기는 거기 고데기 키워드예요.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런 걸 읽어봐야 돼. 그러면 무효 아니다. 유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읽어봐야 우리가 지문을 읽었는데 뭔 소린지 몰라. 그런 게 해소가 돼요. 점차로. 자꾸 제가 표시한 판례 문구는 한번 쭉 읽어봐요. 그럼 도움이 돼요. 민법 실력 향상에. 자, 이제 반사회 갑니다.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을 받고 이제 반사회 법률에 가장 중요하죠.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지금 8년 연속 나온 것 같아요. 한 해 쉴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쉬네. 32회 때 이중매매 나올 때가 됐으니까 올해는 하루 쉬려나? 나올 거예요. 안 쉬어요 얘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항상 대비해야 돼요. 반사회 법률행위. 자, 법 조문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고 법 조문 제목이죠.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줄여서 반사회 법률행위 그래요. 사회 질서에 반한다.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어떤 계약이래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대요. 그러면 사회 질서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죠.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주지 않겠죠. 반사회 무효로 한다. 반사회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자, 그러면 반사회 법률행위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어떤 계약을 보니까 너는 임마 사회 질서에 반한 계약인 것 같아. 반사회로 대법원이 본 케이스하고 내가 볼 때는 반사회 같은데 우리 대법원은 반사회로 보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 80%가 나와요. 반사회는 어떤 법률 행위를 반사회로 본 놈하고 반사회로 보지 않는 놈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80%예요. 80%. 다 대부분 판례예요. 조문 하나밖에 없죠. 근데 해마다 나온다는 얘기는 대부분 판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가 반사회 법률 행위의 효과야. 자, 반사에 해당되면 요건 갖추면 효과 나왔죠. 무효. 반사회 효과는 당연히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무효. 그 다음 마지막 목차가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가 여기서 나와요.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가 올해 30위에 떴기 때문에 이제 33에는 안 나와요. 그럴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반세가 33에 나온다면 또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올 확률이 90%예요. 자,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단속규정의 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33회는 반사회 하나 불공정한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중매매는 올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확률이 커요. 그런다고 이중매매를 제껴버린다. 그러면 안 돼요. 연타라는 게 있어요. 10% 확률로 작년에 낸 걸 제끼는 사람 엿먹어 하라고 10% 확률로 연타로 내요. 즉 4문제 정도. 그게 합의해제예요. 합의해제가 원래 3연타로 끝나면 4연타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30년 연속? 4연타로 나와버렸어. 처음이에요. 제가 합의해제 그랬어. 하긴 했어요. 근데 합의해제는 이미 29, 30, 3연타 홈런 쳤기 때문에 올해는 쉴 거예요. 또 나와버렸어. 한 문제짜리로. 4연타서 홈런 친 건 유일해요, 지금. 4연타. 물론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절대 제끼진 않아요. 단지 이제 나중에 올해 출제 예상, 그걸 이제 제가 예상을 해요. 그동안 출제 나올 때 됐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 이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 그 차원에서 해야지. 작년에 나왔으니까 제껴버린다.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안 나올 확률이 커요. 하지만 할 거예요. 3월에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가장 중요한 반사회로 본 대법원 판례하고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자, 굉장히 많은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 대법원이 어떤 계약을 보니까 너는 네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반사회야. 이렇게 본 대법원 케이스가 있어. 먼저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의의 2번의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반사에 해당 여부는 자, 이 문제 있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세트로 작동돼요. 나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예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자, 별 3개 하시고 이건 이따 불공정 거기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넘겨요. 이제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본 거 자,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 본 게 첩계약, 불륜계약이죠. 첩계약은 해서는 안 되죠. 바람피면 안 돼요. 불륜. 바람피면 안 돼요. 들키지 말란 얘기예요. 들키지 말란 얘기야. 첩계약 들키지 마세요. 자, 나쁜 놈이죠? 반사야. 나쁜 놈 하면 내 마음하고 대법관 마음이 같아요. 이쪽 동네는. 그래서 안 해도 돼. 첩계약, 나쁜 놈, 반사야. 두 번째, 공무원. 공무원이 청탁, 대가, 돈 받아요. 공무원이 돈 받으면 안 되죠? 이 계약, 돈 받기로 한 약정 계약, 당연히 나쁜 계약, 반사회. 자, 형사범죄장 되면 거의 다 반사회로 가요. 그래서 공무원 나오면 이 판례가 나와요. 청탁받고 대가 받기로 한 약정, 반사회. 그 다음
경찰서나 검찰 또는 법원에 가서 허위 진술한다. 당연히 거짓 증언하면 안 되겠죠.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잖아요. 그래서 허위 진술하면 안 되지. 나쁜 놈, 반사회. 그다음 보험 사기. 보험금을 부정 취득 이런 단어가 떠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보험금을 부정 이게 나쁜 단어죠. 나쁜 놈 반사회. 반사회. 그다음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서 송공보수 받기로 하는 약정. 변호사가는 형사 사건에서만 해당돼요. 형사 사건에서 송공보수 약정 구속 안 되면 10억 드립니다. 실형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빼주시면 10억 드립니다. 형사사건의 송공보수약정이에요. 재벌들은 10억이 돈이 아니에요. 그 이상 돈 줘요. 우리 이재용 씨께서 그때 실형받았잖아요. 그때 돈이 얼마 풀린지 알아요? 변호사 그쪽에 태평양에 말을 못해요.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방금 말한 돈에 훨씬 많아요. 훨씬. 그 정도로 이게 그거예요. 근데 결국은 실형 살았지. 그래서 이게 형사사건이죠. 구속, 실형, 집행유예. 정관이 작동돼. 그래서 정관이 작동되니까 이거 막아버려야겠다. 그래서 2015년도에 대법원이 반사회로 봐버렸어요. 형사사건 송공보수약정 이제는 반사회. 어마어마한 대법원 판결이었어요. 그때 변호사계가 난리가 났어요. 진짜 멘붕에 빠졌어. 100년 동안 해오던 거예요. 송공보수약정 변호사에 100년 동안 해오던 걸 반사회로 봐버려서 하지 말라고. 어마어마한 판결이 어마어마. 그러면 현재도 안 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안 하겠지 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말 못해요 저는. 안 한다고 믿어요. 현재 제가 변호사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할 거예요. 그때 멘붕에 빠졌어요. 아니 저 대법관 나와서 변호사 안 할 거야? 왜 이런 판결을 때리지? 그래 난리가 났어요. 그때 2015년. 제가 15년 공직에 있다가 막 로펌에 들어왔을 때야. 제 로펌이 10대 로펌이에요. 150명 변호사. 난리가 났어요. 형사사건 주로 하는 사람 정관들. 근데 다 헤쳐가는 길이 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헤쳐나가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받기로 하는 송공보수 정관예우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건 나쁜 놈으로 봐버렸어요. 이제 반사회. 그 다음 결혼할 때 우리 절대로 이혼하지 맙시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서로 결혼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살다 보니까 아우 이놈하고 이혼해야겠어. 개차반이야. 근데 이 각서가 발목을 잡아요. 남편이 판사님 이혼하지 않겠다고 우리 계약했습니다. 각서 계약이에요. 계약은 준수해야 되죠. 그래서 이혼 안 됩니다.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무효입니다. 이혼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실이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세상 살다 보면 절대가 없어요. 항상 예외가 있죠. 절대로가 어디 있어. 살다 보면 이혼도 해야지. 이혼하세요.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이유를 알아야 돼. 왜 반사를 받는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절대로 이혼 안 넣는다. 어디 있어. 이혼해야지. 이혼해야지. 그래서 반사회. 그 다음 도박하라고 돈을 빌려주는 계약. 도박자금 대여 계약. 도박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도박죄 형사범죄죠. 형사범죄에 해당되면 거의 다 반사예요. 따라서 도박하라고 돈 빌려준 계약 이거 반사예요. 그래서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그 말이 여기서 나와요. 도박빚 안 갚아도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반사하면 무효죠. 무효면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어요. 나 도박빚 채무가 없어. 그러니까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가 반사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 무효는 야 내가 빌려준 전에 도박하라 빌려준 1억 내놔. 채권 없고 채무도 없어. 도박빚 채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빚은 안 갚아도 돼요. 이건 법. 현실은 도박빚 안 갚으면 죽어요. 저기 묻혀. 원양어선 타. 조폭한테 빌리기 때문에 무서워요. 현실에서는 도박빚만큼 갚아야 될 빚도 없어요.
다른 빚은 떼어 먹어도 도박 빚은 못 떼어 먹어요. 왜? 목숨하고 바꿔야 돼. 그래서 도박 나오면 반사회요, 반사회. 자, 동기의 불법이란 게 있어요. 불법은 동기가 반사회 경우를 말해요. 자, 마음속 동기가 반사회예요. 우리 갑건물 오피스텔에 세를 들어가고 싶어요. 임대차. 임대차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왜 세를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서 하우스 운영하려고,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세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도박장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도박장에 사용하려고, 이건 을의 마음속 동기예요. 나는 이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도박장으로 사용해야지, 내 마음속 동기야. 임대차하게 된 이유예요. 마음속 동기는 이 법률행위, 자, 동기가 반사회죠. 도박이니까 동기가 반사회야. 그 경우 동기, 마음속 반사회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반사회로 가지는 않아요. 이유, 마음속 동기는 내 속마음이니까 표시하지 않는 한 상대방은 모른다는 얘기지. 따라서 동기는 표시되지 않는 한 절대 법률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속 영역이 아니죠. 계약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어요. 그래서 동기가 반사인 경우 원칙은 아무런 법률행위에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이 동기가,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거나 알려졌다면 수면 위로 부상. 이제는 동기가 반사라면 임대차 계약 법률행위 자체도 반사예요. 이게 동기의 불법이라고 해요. 즉 시험에 이거 나와요. 표시됐다면, 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이 동기가 표시됐다면 이제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가 된다. 반사에 해당한다. 이걸 동기의 불법.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게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에 해당한다고 본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외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받기로 하는 송공보수약정. 이것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지. 첩계약 하면 안 되죠. 반사회. 공무원 돈 받으면 안 되지. 나쁜 놈. 반사회. 허위진술 누구 죽일 일 있어? 나쁜 놈. 반사회. 느끼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보험금 부정취득 폼사기꾼이네. 나쁜 놈. 반사회.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살다 보면 이혼도 해야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이유 통해서 반사회. 도박하면 안 되지. 도박 나오면 반사회. 동기가 반사회다. 이건 주의해야죠. 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을 때만 반사회. 마음속 머물렀을 때는 반사회가 아니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키워드로 공부하세요. 키워드. 제가 동그라미 친 게 키워드. 이게 나오면 반사회로 본 거예요. 느끼고. 자, 정리하고 쉴게요. 48페이지에 교재 순서대로 할게요.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공무원 밑줄. 공무원 나오면 무조건 2판례 나와요. 공무원이 청탁 밑줄 대가가 나와요. 공무원이 대가 돈 받았죠? 나쁜 놈. 반사회. 그 다음에 2번. 보험금 밑줄 부정취득. 부정의 동그라미. 취득 밑줄.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 보험사기꾼. 반사회. 그 다음에 4번.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법원 가서 자, 허위 동그라미. 허위 진술. 돈 받았든 안 받았든 허위 진술 계약 무조건 반사예요. 그 다음 5번. 형사사건에서 받기로 한 변호사의 송공보수약정. 형사의 동그라미. 형사사건 송공보수만 반사예요. 오른쪽 민사사건 송공보수는 반사회가 아니에요. 민사는 정관이 작동 안 돼요. 형사만 정관이 작동돼. 그 다음 없네. 자, 반사에 해당하는 경우 1번 목차에 별 3개 왔어요. 지금까지 본 건 다 별 3개예요. 목차에 아예. 이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반사에 해당하고 안 된 것 지금 한 게 다 기출 2번 이상 3번 이상씩 나온 놈들이에요. 자,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서 오른쪽 51페이지에 2번 판례박스 밑에 인륜에 반한다 해서 이런 제목은 몰라도 되고요. 2번에 1번 밑줄 첩계약 불륜계약. 이거 하면 안 되겠죠. 반사회.
처가 동의하든 말든 반사예요. 부인이 첩들이세요 한다고 반사회가 아닌 게 아니란 얘기요. 처 동의 불문 반사회. 자, 접기항만 밑줄 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3번에 1번 도박 나오죠. 도박 동그라미. 도박 자금 대여 계약 밑줄. 그 다음 하나 문장이 더 나와요. 도박빚 갚기에 지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지토지 양도 계약. 둘 중 하나가 떠요. 둘 중 하나가. 그래서 도박 나오면 반사회. 그 다음 4번 가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죠. 그래서 1번 나와. 절대로 이혼에 밑줄 하세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위로 올라가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해. 이렇게 훈련하세요. 이유를 통해서. 자, 오른쪽 6번 동기의 불법. 2번 나옵니다. 마음속 동기가 표시되거나 밑줄 또는 상대방이 알려졌어. 근데 이 동기가 반사이죠. 그러면 마음속 동기가 마음속에 몰면 상관없지만 표시됐죠?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 임대차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 103조 위반이 반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는 보지 마시고 반사회냐 아니냐 그렇게 공부하세요. 반사에 해당되면 당연히 무효니까. 자, 지금까지 본 게 반사회로 본 우리 대법원 판례 중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반사회로 본 것들 중에서. 나머지가 몇 개 돼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중요도 순서에 따라 지금 많이 나온 거 한 거예요. 10분간 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를 보지 않은 것 정리할게요.